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13일 선물 옵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마감되는 것만 잠깐 지켜봤는데요. 오, 동시호가에 뭡니까, 이거? 동시호가에? 252.2를, 255.4를, 5를, 그죠?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252.5지, 그죠? 252.5를 장 막판까지 버텼지, 그죠? 예, 버텼다가 올랐다가 버텼다 올랐다 했는데 막판에 동시호가에 밀어버렸어요. 누가 밀었습니까? 기관이 밀었네요. 그죠? 기관이 밀고,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밀고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조금 샀네, 그죠? 마지막에 한번 시황을 잠깐 볼까요? 같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의 주가를 좀 많이 잡았고요. 선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죠? 대략 뭐 한 700억 정도 잡았고, 그리고 개인도 동시호가에, 파란 게 아니라 잡았네. 그죠? 환매를 했네. 외국인들이 환매를 했네. 그죠? 대략 한 3,200억을 2,400이니까 한 800 던져버렸네. 그죠? 개인이 동시호가에 던져버리고, 맞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잡았네. 그죠? 그 바람에 동시호가에 개인이 3천억 넘게 팔다가 동시호가에 환매를 조금 했는데, 일단 외국인은 조금 샀습니다. 그죠? 외국인 좀 샀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동시호가에 좀 밀렸다. 그죠? 삼성전자가 동시호가에 좀 밀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200억 넘게 팔았다. 그죠? 200억 넘게 팔았습니다. 근데 밀리기는 1.6% 정도. 근데 1.6%지만 동시호가에 또 밀렸다. 그죠? 한 틱, 두 틱이지만, 일단 삼성전자도 동시호가에 밀리고, 화면을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화면 볼 필요 없고, 이제 말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날 256.4를 찍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이번 상승의 끝은 257. 얼마라고 얘기했지, 그죠? 예. 그런데 전날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했던 말이 255.85를 치지 못하면 갈 자리 못 가니까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야간장에서 또 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오늘 동시호가에서도 또 2포인트 떨어졌고, 다만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잠깐 볼일 보고 오니까 외국인들 다 팔아먹고 없어요. 그 시장은 더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마감 직전에 오니까 252.7에서 253.5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거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걸어놨던 가격이 253.7이었습니까? 8이었지, 그죠? 253.8 정도로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제 생각대로 253 정도에 마감을 한다면, 야간장에 252.5는 충분히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동시호가에 252.05까지 밀어버리면서 대략 0.7포인트 정도를 밀어버렸습니다. 종합주가 선물지수를. 그죠? 근데 좀 장중에 좀 이상했던 점은 오늘 풋이 따블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다시피. 물론 뭐 내가는 60%밖에 못 올랐지만 외가들, 특히 극외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콜은 40%밖에 안 내렸어요. 그럼 반토막도 아니잖아요. 콜은 반토막도 안 났는데 풋이 더블 이상 나버렸으니까 뭡니까? 양 매수장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양압은 분명히 크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양압이 구간 없네. 그죠? 물론 뭐 이번 달 만기가 5주까지 있고 이제 일주일에 화요일 날 지나기 때문에 뭐 양압이 뭐 12든 15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양압이 그냥 확 늘어나 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지,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베이시스가 약 1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죠? 1 정도 늘어났어요. 백어 상태 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야간장은 별 이변이 없으면 상승을 하겠지. 그죠? 만약에 코스피가 200이 떨어지고
선물이 콘텐고 상태에서 등가로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그런 경우 있었지, 그죠? 선물은 253인가 4인가 그런데, 동시효과 직전에 선물을 쳐올려가지고 베이시스를 0.8 정도로 올려놨어요. 콘텐고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0.8만큼 동시효과에 떨어뜨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가를 만들어놨죠. 그거하고 지금 코스피 200은 252.83인데 선물은 252.05다. 이거는 백워 상태인데 동시효과에서 밀어버린 백워지, 그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6시까지 더 밀린다고 가정해도, 더 밀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회복이 안 되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 정도는 야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자, 제가 아침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것에서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 그죠? 시가 매수, 종가 매수,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매매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만약에 만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다. 자, 전체 시장을 오늘 봅시다, 그죠? 오늘 전체 시장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풋에 몰려 있을 겁니다. 왜? 풋이 시세를 많이 줬거든요. 사실 3% 내린다고 해서 풋이 더블 날 분위기는 아니에요. 양압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사실은 3%도 안 내렸잖아요, 그죠? 3%도 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풋이 거의 더블이 난 상태였단 말이지. 2.3%, 2.4%에서, 그죠? 그 말은, 자, 심하게 물리고 눌렸던 풋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한번 쳐올리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이겠죠. 그러면 이 시장은 외국인과 관련 있는 시장이다. 그럼 외국인과 관련 있다 그러면은 선물은 삼성전자는 팔아제낄 거예요, 그죠? 왜? 시장을 내리기에 가장 편한 게 삼성전자를 주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삼성전자는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도 팔아야 되겠죠. 선물도 팔아야지만 답이 딱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선물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 이전에 2천억 이상을 팔거나 2천억 이상을 사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시초가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의 기본은 뭡니까? 10시 이전에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중요하고,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3일 연속으로 똑같은 포지션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추세를 보는 거고, 종가로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종가는 다음 날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종가는 다음 날을 위해서 보는 거고, 시가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간장 종가를 보는 거거든요. 자, 시초가 매매는 아침 9시에 시초가 매매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야간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종가는 뭡니까? 주간장, 마감 동시효과 끝나고 나서 종료는 야간장에서 해먹을 걸 찾는 거다, 그죠? 자, 야간장에서 해먹을 걸 찾는 건데, 지금 엉뚱하게 베이시스를 백으로 만들었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겠지, 그죠? 물려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냥 공짜로 먹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 쪽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풋옵션도 매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이 만약에 얘기했다시피 만기 전주나 만기주, 즉 네 번째 주나 다섯 번째 주라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요지가 있어요, 그죠? 위험할 요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목포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만기 첫 번째 주거든요. 아직 만기 멀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동시효과의 콜이 뭐 5%에서 10% 정도 밀렸어요. 이 상태에서 미국이 더 밀려버렸다. 미국이 더 밀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만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의 특징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같으면은 당연히 제가 야간장 매매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콜 잡을 거예요. 미국이 더 떨어져서 현재 기준보다 미국 선물이 더 떨어져서 야간장에서 마이너스를 출발한다. 감사한 거죠, 그러면. 감사한 거지, 그죠? 그럼 바로 콜 바로 매수입니다. 풋은 언제 잡느냐? 안 잡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 그죠? 풋을 잡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보다 6시에 미국 선물이 훨씬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풋은 시작하자마자 급락하겠죠. 그리고 오늘 종가의 동시효과에서도 풋은 올라갔을 겁니다. 풋이 오른다는 개념이 뜻이 뭔가요? 풋이 오른다. 동시효과 전과 동시효과 후가 가격이 틀리다는 의미가 뭡니까? 동시효과보다 올라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동시효과보다 올라갔다. 종가가 동시효과 전보다 더 올라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는 샀는 거죠, 그죠? 예. 누군가는 샀는 거예요. 더 비싼 가격에. 근데 그 비싼 가격에 샀는 사람은 아무래도 주가를 오늘 같으면 풋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올린 세력일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야간장에서 뚝 떨어져 출발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버틸락 하겠죠. 얘네들은 어떻게든 손실 안 보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겠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노력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오늘장 콜을 생각해보면 동시효과에서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백어 상태예요. 근데 지금 장 종료 후에 삼성전자 시간외를 보니까 매수 우위라. 그러면 내일장 미국장이 개장이 10시 반에 되어서 새벽에 미국장이 개장되겠지,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그죠? 10시 반에 개장되겠죠. 그 뒤로 미국이 추가로 폭락을 했든지 폭등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일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장이 개장되기 전 10시 30분 전에는 뭘 영향을 받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미국 선물 있잖아요. 미국 선물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영향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 시장도 개장 전이고요. 아시아 시장도 개장 후입니다. 뭐 유럽도 있긴 있습니다. 유럽도 있긴 있지만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세계 3위입니다. 1위는 미국이겠지, 그죠? 뭐 2위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6위, 7위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3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세력들이 미국에 있는 증시 세력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죠?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막판에 선물을 쳐내린 세력이 만약에 오늘 주가를 내린 세력이라면 추가로 내리겠지, 그죠? 근데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야간장에서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되겠지, 그죠? 자, 종가의 외국인 포지션을 보니까 선물을 1809억을 매수입니다. 자, 동시효과 직전에 300억밖에 없었다가 동시효과에 던진 물량 중 1500억을 외국인이 받아준 거예요. 외국인이 받아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손해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겠지, 그죠? 손해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럼 장 시작하면은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지, 그죠? 위쪽으로. 근데 만약에 6시 전에, 미국 선물을 움직일 정도의 강력한 세력이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선물을 2천억을 팔았어요. 3천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동시효과에 갑자기 0.7포인트 갭 떨어져서 하락 마감해버렸다.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야간장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동시효과에 0.7포인트 떨어졌지만 또다시 야간장 들어가자마자 1포인트, 2포인트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야간장 메이저는 외국인이지, 그죠?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주간장에 동시효과에 매수를 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선물 매수죠. 오늘 장 마감은 선물 매수, 콜 매수입니다, 그죠? 답이 뭐 뻔한 거지, 그죠? 풋은 절대 아닌 거지, 그죠? 풋은 수익 실현이었죠, 그죠? 물론 뭐 6시 됐을 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뭐 저야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든 말든 관계없고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야간장을 봅니다. 보는데 얘기했다시피 야간장이 미국이 더 폭락을 해가지고 야간장이 0.5포인트 떨어져 출발했다. 볼 것은 저는 콜 매수, 선물 매수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겁니다. 1포인트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보합까지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야간 선물이 0.5포인트 올라서 출발했다. 그래 되면 머리가 조금 아프지, 그죠? 왜?
풋은 예를 들어서 지금 232풋이 0.59란 말이죠. 얘가 무려 110% 올랐습니다. 근데 양압을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졸라 고평가한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가가 내렸다 치더라도 얘는 50원 정도 오면 끝이에요. 0.5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90원만큼 프리미엄 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90원만큼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올린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간장에서 만약에 0.5포인트 올라가면 얘는 얼마입니까? 뭐 한 50원, 53원, 54원쯤 하겠지, 시초가, 그죠? 그러면 시작하면 50원까지 내려와 볼 수도 있죠. 그럼 저는 5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50원 위로 올 때 팔아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짧으면은 1, 2초, 길면은 30분 이내에 끝난다는 얘기지,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재밌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장 마감. 내일장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 오늘 동시효과에 내린 것만큼은 회복하겠지, 그죠? 물론 미국이 폭락해버리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회복된 것만큼은 올라가겠지, 그죠? 선물은 올라갈 겁니다. 선물은 올라가고 코스피는 정상이니까 방향을 몰라요, 그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은 내일장 아침에 시장은, 내일 시장은 언제 보라 그랬습니까? 야간장 종료 때 보면 된다, 그죠? 야간장 종료하는 거 보고 내일장 예상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야간장은 주간장 마감할 때 보고 야간장을 결정하면 되고요. 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중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는 여러분들 압니까? 내리는지 오르는지? 1초 뒤에 주가가 내릴지 오를지 압니까? 모르지, 그죠? 모르면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